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남자친구는 4년 연애한 33살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원래는 이번 겨울에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상견례하고 나서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죠. 저랑 남자친구랑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 주말이 더 바빠서 어쩔 수 없이 평일 저녁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작게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동생과 제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아버지에게 회사 일을 배우며 같이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시기를 잘 탄 아버지 사업이 꽤 괜찮은 매출을 내서 제가 성장하는 동안 금전적인 걱정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유복하게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전에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어머니께서 회사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였죠. 세상 다정하고 천상여자였던 엄마도 밖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 성격이 많이 바뀌셨어요. 남자 직원들도 부려야 했고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많다 보니 많이 냉철해지셨어요. 덕분에 지금은 아버지께서 운영하실 때보다 더 크게 확장했고 매출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사 운영하시면서 저희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텐데 크게 내색도 안 하시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잘 케어해 주셨어요. 요새도 그런 엄마 생각을 하면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조금 더 자라서 동생이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동생은 미국에 있는 예술학교로 진학하고 싶어 했지만 남겨질 엄마와 저를 생각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그때도 엄마는 계획대로 미국 가서 대학 다니라며 아빠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런 거 걱정하느라 네가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라면서 동생의 미래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동생은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도 하고 미국인과 결혼도 했어요. 다 좋지만 한국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온다는 게 아쉬웠죠. 남자친구네 집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아버지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신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있었어요. 상견례 전에도 몇 번 봤었는데 아버지는 인상도 좋으시고 되게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누나는 말투가 시원시원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좋았는데 어머님이 조금 지나친 면이 있었어요. 말투가 시원시원한 게 아니라 약간 뇌를 안 거치고 나오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저한테 상처를 주신 적은 없었기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터진 거였죠. 남자친구네 가족이랑 저랑 엄마랑 해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큰 문제 없이 대화도 부드럽게 잘 흘러갔어요. 예식장이나 신혼집, 혼수, 예물예단 등등 플러스 돈이 얽혀서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들도 크게 마찰 없이 잘 넘어갔고요. 경제권이 아버지 쪽에 있었는지 어머님은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치고 나오시더라고요. 상견례에 배 채우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하고 고급진 곳에서 얘기하려고 만나는 게 크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네 어머니께서 여긴 얼마냐, 싸지도 않은데 음식이 왜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냐며 물꼬를 트시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아버지랑 저희 엄마가 한참 대화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들으신 건지 대뜸 저희 엄마에게 사업하는 집안이면 호텔 같은 데서 으리으리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하객도 그쪽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 비용 부담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반반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 가세가 산다. 그래도 여유 있는 쪽에서 융통성 있게 더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둥 50년 전에나 먹힐 듯한 사고방식으로 이기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내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저희 엄마는 사업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으니 혼수는 자기가 알아보겠다며 카드를 주실 거냐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여기까지는 애교라고 할 수도 있었죠. 밖에 나돌아다니는 엄마 밑에서 배운 게 뭐가 있겠냐며 차라리 신혼집 생략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이것저것 배우라며 엄마 앞에서 시집살이 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는 말씀을 하셨죠. 옆에서 남자친구 아버지가 눈치 주시느라 헛기침을 그렇게 크게 하시는데도 어머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이어나가셨죠. 엄마도 적잖게 당황하셨는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연신 물만 들이키셨어요. 근데 거기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자리에도 없는 동생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람한테 시집 갔다던데 어떻게 여자 혼자 유학을 보내냐며 아무하고나 잠자리하고 다닌다던데 그래도 시작 갔으면 잘 풀린 케이스 아니냐며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상견례 상황은 전혀 다행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결국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는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마음에 안 들면 안 들다고 하던가 사람 불러다 놓고 이렇게 모욕 주는 건 정말 매너 없는 거 아니냐며 나이도 적잖게 드셔놓고 앞으로는 생각하고 말하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막타를 날리더라고요. 자기가 뭘 어쨌길래 유난더냐며 이제 가족 될 사이인데 그런 말도 못하냐고 성격이 저렇게 드세니까 남편이 먼저 떠난 거라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랑 아버지는 옆에서 작작하라고 말리는데도 정말 생각이라는 걸 아예 아안하시는 건지 나오는 대로 짓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런 엄마 밑에서 딸이 뭘 배웠겠냐며 저것도 똑같이 팔자 사나워서 자기 아들 잡아먹을 거라고 영락없는 과부팔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엄마도 화를 못 참고 남자친구 어머니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그날 밤에 남자친구랑 전화로 엄청나게 싸웠어요. 아무리 막말을 했어도 얼굴에 물 끼얹는 건 폭행이라는 남자친구에게 거기서 끝난 걸 다행으로 알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그건 우리 엄마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앞으로 가족될 사이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 같으면 니네 엄마가 말을 그따위로 짓거리는 걸 보고도 내가 너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남자친구는 엄마가 말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우리 4년 세월을 날려버리는 거냐며 제가 무슨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직 여지가 있다고 니네 엄마가 찾아와서 함부로 말한 거 죄송하다며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거 아니면 니네 집구석이랑 2번 다시 얽힐 생각 없다고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며 적반하장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한들 나중에 어머니와 내가 갈등이 생겨도 제 편이 아닌 자기 엄마 편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며칠 지나서 남자친구한테 다시 연락이 왔는데 대뜸 자기가 잘못했다며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친구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상견례 날은 정말 미안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자기가 예비 시어머니 잘 단속할 테니까 하원하기로 마음먹은 거 어떻게 돌릴 수는 없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과한다고 하니 잠깐 바꿔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받기 싫었지만 거절할 틈도 없이 전화를 이어받았는데 다짜고짜 자기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고는 사라지셨어요. 남자친구는 아무튼 미안하다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고 뒤에서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저 집도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저게 무슨 꼴인가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불쌍하다고 해서 제 인생 갈아넣고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연락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잘 지내라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었어요. 어려서부터 나중에 크면 엄마 아빠처럼 행복한 부부 생활해야겠다는 꿈을 꾸며 결혼을 준비했는데 막상 준비해보니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덕분에 결혼에 대한 환상도 완전 박살났고 이제부터는 엄마랑 동생이랑 제 가족만 잘 챙기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